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수희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매매 수급 지수는 80.2를 기록해서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매수세 위축으로 사실상 거래 실종에 들어선 가운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그 해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책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요즘 가을 시장에 전세 이주 수요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가보면 그런 현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수록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런 궁금증들 확실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기 전에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 중에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도 실질적으로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전세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임차인을 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는 항상 틈새 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부동산이 따로 있고 이런 부동산들을 잘 선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부동산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이 시기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가지신 분들 모든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평촌에요. 네. 아파트 3룸을 가지고 있거든요. 화장실 2개 하고요. 안양 평촌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다고요. 어떤 예,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죠? 호계동요. 네. 어버인 퍼스트 저기 아파트 옆에요. 제우스타워. 제우스타워. 네네. 네, 보유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을까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네네. 제가 전세가 안 맞춰져서 그거를 그게 계속 가져가도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근데 아파트들이 한동안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지금은 주춤한데 아파트만큼은 못해도 그 비슷하게는 올라가는 건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시군요. 안양 평촌에 있는 제우스타워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제가 마이너스 P로 팔라래도 안 되고 전세도 지금 안 되고 그런 입장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잘 평촌 보겠습니다. 현대 제우스타워 오피스텔 지금 보유 중이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입주 시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임대도 지금 잘 안 맞춰지고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로 그냥 없앨래도 안 되고. 매도를 하려고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예. 그 전망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궁금하신 거죠? 오히려 억지로 해도 전세를 껴가지고 전세 계속 보유하면 가격이 좀 더 오를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 네. 이
지금 오피스텔 얼마에 분양받으신 거예요? 4억 9천요. 4억 9천. 지금 전세 얼마에 지금 하고 있어요? 3억 8천. 3억 8천. 3억 7천. 예. 3억 7, 8천 정도 전세를 하려고 하고 지금 4억 9천에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 어바인퍼스트 바로 앞쪽에 있잖아요. 예. 예. 어바인퍼스트 그러니까 오피스텔 우리가 오피스텔의 가격이 네. 상승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요. 상승 요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오피스텔도 충분히 우리 가격을 상승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피스텔은 첫 번째가 우리가 보통 수익형 모델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우리 업무지구 그러니까 업무지구 주변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오피스텔은 지금 역세권 주변 지역이 아니죠. 예. 지금 그쪽에 범계역 여기 앞에 하나. 여기 범계역 하나 쪽에 있는 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네네. 범계역 바로 앞쪽에도 역세권에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거는 역세권 지역도 아니고 업무지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비교해 보면 뭐 강남권이나 여의도권이나 마포 그리고 왕십리 지역 이런 지역에는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월세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자의 직장군이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근데 네네. 이 지역은 그런 역세권 지역도 아니고 업무지구로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도 아니고 업무지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소득이 발생되는 업무지구 주변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상승 원인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파트에 대체제해야 돼요. 그렇죠. 네네. 그럼 아파트의 대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을 보여야 되냐면 아파트 가격이 높고 우리 오피스텔 가격은 낮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어바인퍼스트에 네. 20평 있죠. 예. 그리고 17평도 있어요. 예. 예. 17평이 매매가가 4억 5천이고 아마 전세가 3억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오피스텔보다 가격이 더 높죠. 20평 지금 어바인퍼스트 20평도 매매가가 7억이고 전세가 4억이에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네네. 전세를 3억 8천에 오피스텔 들어갈까요? 4억에 20평짜리 어바인퍼스트 들어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안 없어지니까 그러면 억지로 해도 네. 그 전세를 마친 상태에서 바로 내놓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어떤 네. 방식이든 매도가 쉬운 방식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진 지역이 오피스텔에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20평 아파트가 15억대, 마포, 왕십리, 여의도권도 20평 아파트가 도심권 같은 경우는 13억, 12억, 13억대예요. 근데 오피스텔이 4억, 5억을 하니까 각 대체주택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5억의 오피스텔인데 주변의 아파트가 5억에서 7억 사이예요. 그게 대체주택이 될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주변 지역의 입주 공급량도 생기잖아요, 앞으로. 네네. 공급량이 생기면 주변 환경이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주거타운이에요, 말 그대로. 주거타운의 오피스텔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업무지구가 아닌데. 그래서 오피스텔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뭐 상승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피스텔이 상승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고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요건만 갖춘다라고 하면 오피스텔도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요건 다 지금 보유하신 오피스텔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매도하시라고 하는 거고 조금 지금 상황에서 매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 임대가 안 맞춰지다 보니까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축적되다 보면 매도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매도 쉬운 방법이 뭐 임대를 맞춘 다음에 뭐 월세라도 맞춘 다음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 조금은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갭 투자, 그러니까 이 주택을 내가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투자 목적이다 보니까 임대가 맞춰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조금은 쉬우실 거예요, 아마. 그래도 둘 중에 뭐 매도가 먼저라도 되는 게 있으면 먼저 매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 뭐 여기 생긴다더니 그거는 아직 멀었다, 뭐 그렇죠? 지금 여기 생기는 걸 가지고 지금 보유해서 그 기간을 기다리기에는 맞지는 않고요.
그 네. 역도 서울로의 접근성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네. 인덕원을 갈아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동을 해야 되는 역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까지 감안하면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렸고요. 또 다른 매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죽전동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저기 모연, 용인 모연, 네, 거기 힐스테이트 거기를 저 비규제 지역인데 그거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그쪽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죽전에 예. 아파트 먼저 어떤 아파트일까요? 어디 죽전에요? 네, 도담 아이파크인데요. 도담 아이파크요. 32평. 네. 예, 자, 예. 그리고 힐스테이트도 하나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요건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저기 모연 왕산리 쪽에 외대 그쪽인데요. 모현 쪽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몬테로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예, 보유하고 예, 예. 계시다고요? 예, 예. 자,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혹시 이 두 채 중에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 있으실까요? 아, 죽전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예.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예,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예. 얘기를 들어보면 도담마을 아이파크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 예, 예. 지금 왕산리 쪽에 예. 지금 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 위쪽에 예, 예, 예. 힐스테이트 이쪽을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예. 이쪽 지역이 지금 비규제 지역이다, 모연면이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았던 지역이긴 해요. 예, 예, 예. 지금 근데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분양받고 지금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예, 6개월 지나가지고 전면 지금 예. 피가 얼마 정도 붙어 있어요?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거의 제가 봐도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예. 뭐 피가 있는 매물들 뭐 2, 3천만 원 있는 매물도 있고 거의 없는 예, 예. 것도 있고 무피인 것도 있고 이럴 거예요.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네. 그 이유가 우리가 부동산에서 보면 용인 같은 경우는 우리 가격이 많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 근데 예. 상승한 특징을 보면 용인 지역에서 신분당선 라인이나 분당선 라인, 예, 예.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예, 예, 방송에서도 누차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이 지역이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은 서울의 접근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 접근성인데 우리 지금 모연면에 있는 이 힐스테이트는 서울의 접근성이 편해요. 예, 예. 서울 접근성이 불편하죠. 아까 그리고 그렇죠. 예. 주변 지역에 우리가 네. 업무지구나 그러니까 이 아파트 힐스테이트 같은 게 1, 2, 3단지가 있잖아요. 예, 예, 예. 한 4,000세대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4,000세대를 다 수용할 만큼 인구가 유입되냐 이거예요. 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실거주 수요 아니면 임대 수요라든 어떻게든 채워져야 되는데 결국은 모연면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많이 매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투자 목적인 사람들은 투자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면 예. 수요가 축적되지 않고 이 4,000세대를 다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지금 무피라도 지금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4평 분양가가 한 4억대 되죠. 예, 예. 4억대인데 우리 지하철 역세권이 아래쪽에 가면 우리 고진역 있죠. 고진역. 예, 예. 고진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34평이 6억 정도 해요, 지금. 예, 그렇다고 그랬던데.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고진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싸질까요? 가격이 비싸지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6억대까지도 6억대 이하로 가야 된다는 거고 바로 윗자리에 태전지구 있잖아요. 예, 예, 예. 태전지구 가격대도 지금 6억 중후반에서 7억 정도 해요.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이 가격도 못 미칠 거예요. 위치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4억대에 많이 가도 5억 초반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내가 계속 보유하고 2주택으로서 보유하는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어떻게 그래서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힐스테이트 몬테리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투자성으로 따졌을 때는 입지적인 영향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역세권이든 아니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얼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매도가 지역이 입지가 좋은 지역도 매도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보면 그렇죠. 예. 죽전에 있는 것도 지금 매도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힐스테이트 몬테리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시장 자체가 더 악화될수록 매도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성의 목적으로 매수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네. 하시고요. 예. 차라리 도담마을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용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네. 그랬다시피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도담마을 30평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억 정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지하철 역세권하고 한 1억 정도 차이 나요. 지금 보시면 예. 한 1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차라리 네. 힐스테이트를 매도하고 도담마을 죽전에 있는 아파트도 매도해서 지하철 역세권 지역으로 좀 한번 갈아타기도 고민하는 게 조금 투자와 거주를 같이 좀 만족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방법론 그러니까 몬테로이에서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 투자를 내가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네. 투자의 다른 방향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거주와 투자 그 자금으로 거주와 투자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으니까요. 예. 지금 용인 같은 경우 지하철 역세권 같은 경우가 30평대가 8억에서 9억 사이 정도 해요.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보다 한 1억대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몬테로이 매도하고 1주택으로서 내가 비과세와 매도하고 갈아타기 하는 전략을 취하셔도 네. 제가 볼 땐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차라리 몬테로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상승을 바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네. 몬테로이 같은 경우는 좀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요, 네. 이제 부동산 이런저런 알아봤는데, 좀 몇 년 가지고 있으면 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좋아진다는 것은 예. 주변 여건, 그러니까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호재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천 세대를 다 채우고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건값도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있잖아요.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신규 아파트가 4천 세대거든요. 예. 그 4천 세대를 다 충당하고도 예. 수요가 더 들어올 만큼 수요가 있어야지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호재가 지금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시간도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략을 좀 바꾸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 만약에 5년, 10년을 기다려서 그 방법을 기다린다는 것보다 그걸 네. 매도하고 다른 방향성으로 갔을 때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구성역 앞에 있는 아파트가 빨리 변하겠어요? 지금 힐스테이트 모연에 있는 아파트가 빨리 변할 것 같아요. 구성이 그쪽이 있나? 그렇죠. 그럼 차라리 네. 지금이라도 전략을 바꾸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회비용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기다리시는 것보다 매도하시고 역세권에 조금 더 똘똘한 한 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19년도에 대하동 우성아파트를 매수하고 거주 중인데요. 시흥에 있는 우성아파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19년도 같은 해에 12월 주택 당첨된 게 있어서 주안에 있는 힐스 푸르지오거든요. 인천 주안에 있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네, 이게 당장 내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년 정도는 이동하기가 좀 힘들어서 주안 집을 지금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세 2년 정도 내놓고서 파는 게 더 나을지 좀 이런 거 여쭤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인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힐스테이트 주안
지금 네네. 프루지오 주안 지금 보유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흥에 지금 우성 아파트 거주 중이신 거고. 네. 근데 이걸 분양을 받으셨는데 네. 이걸 지금 2년을 더 전세를 임대를 주고 매도를 할까 지금 매도를 할까 고민이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매도보다는. 아마 지금 매도하면 네. 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네네. 지금 아마 몇 평이에요? 24평이요. 24평. 24평이면 지금 피가 많이 쳐준다고 해도 1억 이하일 거예요, 아마. 네. 뭐 5천에서 뭐 7천, 8천 사이 정도? 네. 그보다 낮은 물건도 아마 있을 거고, 저층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피가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신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좀 더 보유하는 게 낫다는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지금 신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24평, 지금 한 4억대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평당 한 1,600만 원 정도예요. 1,600, 1,7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우리 시흥에 살고 계신 데 있잖아요. 네. 시흥에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1,800이 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입주가 얼마 남지도 않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평당 2천도 안 하는 아파트예요. 네. 뭐 인천이란 지역적, 주안이란 지역적 이미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안 지역은 특히 지금 재정비 촉진적으로 주안이 재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거 환경이 바뀔 거예요. 바뀌면 주거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이 가격이면 너무 저렴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렴하다는 것은 부동산 불경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버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은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했었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던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 시점에도 서울 지역에 보면 중랑구 지역이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그 아파트 가격은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중랑구 지역의 아파트들이. 특히 역세권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저성장 시대잖아요. 그러면 금리도 비싸요. 지금은. 그러면 내가 자금을 최소 자금으로 입주를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 주택일수록 먼저 찾게 되겠죠. 그런 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안이 지금은 당장 뭐 내년 입주면 입주 물량에 의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네. 입주가 끝난 시점 이후부터는 물량이 좀 털어진 이후부터는 아마 가격이 조금씩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고민이 지금 매도할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 매도할까요?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 매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틀리고 다 소진되고 난 이후에 매도하는 게 맞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하나를 네,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네. 주안 집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시흥 집을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시흥에 어떤 아파트예요? 지금 저 살고 있는 우성 2차요. 우성. 서해선 지하철역 앞에 있는 우성 2차 아파트 말씀하신 네네네. 거죠? 그 대하역에 있는 거. 지금 그 아파트 지금 몇 평이에요? 24평이요. 24평. 24평이고 지금 매매가가 어느 정도 돼요? 4억은 받는 것 같아요. 4억 정도. 네. 이 아파트가 지금 한 25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잖아요. 네. 5년 차 조금 넘었을 거예요. 네네. 하여튼 25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24평이 4억 정도 된다. 네. 우리 부천 소사역 있죠? 네. 이 부천 소사역 주변 지역에 24평 아파트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소사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한 3억 후반부터 4억 초중반 정도 해요. 그러면 우리 소사역에 있는 지역과 대화에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소사역 역세권 어떤 지역의 선호도가 높을까요? 소사역이 훨씬 더 높겠죠. 네. 그리고
뭐 부천 중동 있죠. 네. 중동 지역에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통합 재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면 통합 재건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네. 24년도까지 뭐 연기되어 있으니까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은 뭐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훨씬 더 뭐 시흥보다는 훨씬 더 입지적으로 더 나은 자리잖아요. 네네. 그 지역에 있는 24평 아파트가 5억 정도 해요. 그러면 선호도 차이에서 우리 아파트, 아까 주안의 아파트를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흥 지금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을 따졌을 때 수요자들이 어디를 찾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같은 가격이라면 조금 더 나은 입지를 찾겠죠. 그 우리 아파트보다 나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수요층이 우리 아파트에 몰려드는 게 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둘 중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흥 걸 매도하고 주안 걸 입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문제는 인천과 시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면밀히 따져야 되겠지만 부동산 투자 전략적인, 그러니까 부동산의 평가적인 전략적인 방법으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시흥을 매도하고 주안을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두 지역의 비교와 그리고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방송 중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 또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면 뭐 2주택, 특히 이렇게 상담 중에 설명 주신 분들처럼 2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런 2주택에 대한 수요들을 언제쯤 매도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런 사소한 고민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런 궁금한 점,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있으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 신청하셔서 좀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지금 시점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은 틈새 시장, 어떤 틈새 시장을 찾아서 어떤 공략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특히 뭐 내가 고령자 아니면 또 내가 20, 30대의 나이대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은지 그리고 최근 뭐 재개발들의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권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도심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권리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 자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비교 분석해서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동 하나, 길 하나 차이로 같은 동이라도 길 하나 차이로 재개발이 되는 지역과 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키우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령대나 투자 금액 혹은 뭐 입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투자의 방법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1:1 대면 상담 꼭 한번 들어보셔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고향 삼송 3차 원흥역 아이파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쪽에 GTX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원흥역이라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호재가 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울이나 분당 쪽으로 가고 싶은데 네. 어느 시기 서울이나 분당 쪽으로 이주를 하고 싶은데 어느 시기에 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분당이나 서울 어느 지역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삼송 3차 아이파크 현재 거주 중이시고 이게 이제 GTX 호재가 반영이 될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전망 궁금하다고 네. 하셨고요. 네. 서울과 분당 이주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갈지도 아직 안 정하셨고 매수 타이밍에 네.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망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삼성 아이파크, 3차 아이파크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거주 중인데 이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거주지를 삼성 아이파크에서 서울 쪽이나 분당 네.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네. 시점에 가는지 궁금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분당도 어느 지역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지역으로 서울도 어느 지역으로 가야 어떤 되는지. 지역으로 가냐. 질문이 한 총 세 네네. 가지네요. 네, 네, 네. 자, 하나씩 풀어보면 네. 일단 두 번째 질문인 분당이나 서울 쪽으로 갈까요?라는 어떤 시기에 갈까요?라고 질문하신 내용 있죠. 네. 그건 내가 선택하는 시기,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네. 갈 수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가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부동산 삼성 아이파크 이거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네. 분양받고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네. 그 분양 시점에 분당가도 네. 많이 상승했고요. 서울도 많이 네. 상승했어요. 네, 네, 네. 더 많이 상승했죠.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격이 호가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네. 삼성도 떨어질 거고 분당도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떨어지는 아파트를 기다리고 또 떨어지는 아파트 큰 차이가 없어요. 오를 네.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내가 자금이 맞다라고 하면 가는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대출 앞으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기에는 월 지출 금액이 너무 많으세요. 거주 네. 목적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감안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출을 많이 활용 안 해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셔야 돼요. 아, 네.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제 그럼 세 번째 질문이 어떤 쪽으로 네.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서울과 네. 분당 지역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분당은 우리가 서울의 위성도시, 그러니까 강남의 위성도시잖아요. 서울의 위성도시는 아니에요. 강남의 아, 네. 위성도시예요. 그러면 네. 서울의 강남권, 그러니까 서초, 송파, 강남권인 이 강남권의 대체 지역이 분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 내가 서초나 강남권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분당을 갈 필요가 없죠. 서울로 가셔야죠. 당연히. 네, 네. 근데 내가 그 자금이 안 되고 서울 네. 지역에 지역에 자금적으로 부족해서 강북 쪽이나 그러니까 분당 쪽으로 간다라고 보면 30평대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금 아마 13억부터 뭐 한 16억 사이 정도 될 거예요. 네. 30평대 기준으로. 그러면 네. 이 정도 기준으로 서울을 접근한다라고 보면 30대 네. 기준이면 거의 강북권이나 아니면 네. 서남권 지역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강북권이나 서남권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분당 지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아, 분당 쪽으로요? 그리고 제가 또 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주하면 우리가 거주의 요건 중에 여러 가지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네. 또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 네. 분당이라는 지역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당으로 들어가시는 게 서울의 이 가격대에 맞는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보다 분당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분당을 가신다라고 하면 분당에는 지금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 때문에 이 2024년도까지 보류되어 있잖아요. 네, 네. 마스터 플랜은 그때 이후에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발표될지 어떤 현상을 보일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네. 내가 갈아타기는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그게 없더라도 단독으로 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분당에는. 네.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서현역 주변 지역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화연역이요? 예. 네, 네. 서현역 주변 지역으로 가면 네. 그거 없이 특별법이 없이도 용적률이 좀 뭐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 이 단지들이 뭐 학군도 괜찮고 지하철 역세권과 뭐 주변 입지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이슈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아파트들을 좀 서현역 주변 지역으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3번 질문이 이거다 하면 첫 번째 삼성 아이파크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삼성 아이파크는 GTX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GTX 삼성 뭐 원흥역 뭐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뭐 거리감은 좀 있지만 네. 이 주변 지역에 GTX 생기는 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이미 투자 수요가 들어가고 실수요가 들어가면서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미 가격에 반영을 시켰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완성되려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앞으로. 네, 네. 그 완성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완성되고 완성 이후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면 그 기간만큼의 가격은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GTX의 영향으로 가격이 더 오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이 지역은 특히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네. 실수요자들이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네. 이 지역은 삼송역 주변 지역이나 원흥역 주변 지역은 실수요자들이 많이 접근해서 전세가가 높았던 지역이에요. 네. 특히 이 지역에 은평 뉴타운이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30평대 새 아파트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 지역 주변 지역에. 네. 근데 삼송하고 원흥역 주변 지역에 이런 새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30평대가.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수요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왠 지하철 두세 네. 코스만 가면 되니까. 네, 근데 그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 버렸죠. 네. 가격이 싸서 내가 찾아왔는데 가격이 많이 네. 오르면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들어오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전망이 가격이 뭐 거품이 엄청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자금 사항을 좀 판단하셔서 내가 네. 대출 금리가 지금 또 뭐 추가 인상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대출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생각해 보시고 네. 가능하다라고 하면 분당 서현 지역 쪽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이미 이제 호재가 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보다는 조금 더 미래 가치가 큰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 서현 지역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성남 중원구에 어울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하고 나서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어요. 자, 그럼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지역도 있으실까요? 그건 아직 대표님이 좀 추천을 해주시면.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성남의 금호 어울림. 자, 여기는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2019년에 구매했거든요. 3년 정도 네네. 보유하셨고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임대 주고 계시나요? 지금 임대 주고 있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성남에 있는 아파트 매도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남 금호 어울림 아파트 지금 임대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중원구청 바로 옆쪽에 있는 건데 임대를 주고 있다는 게 결국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건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매도를 해야 될지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거 매도하고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재개발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네. 보신 지역은 따로 없고. 네네, 추천해 주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잖아요. 그러면 투자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하는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려고 하면 결국은 현재 개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개발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이런 상승을 시키는 가격을 상승시킬 이슈를 가진 물건을 내가 선택해야지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성남이라는 거는 구도심이잖아요. 네. 구도심이 지금 재개발들 한창 하고 있죠. 지금 재개발에 관심도 많지만 수진 1구역이라든지 신흥이라든지 주변 지역이 재개발들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재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거주 환경이 좋아질 때 새 아파트의 가격들이 올라갈 때 우리 기존 아파트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네. 그 기간이 너무 멀잖아요. 네. 근데 그 재개발을 내가 먼저 사면 네. 먼저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으면 투자해서 1순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투자의 목적이라고 하면 매도하시고 재개발 지역 갈아타는 거 찬성이에요. 성남이 가격이 오른 이유는 성남은요. 분당이라든지 그리고 송파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 가격에 밀려서 내려오는 수요가 성남이에요. 네. 그리고 뭐 남양주, 미사 뭐 이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송파나 강동이나 분당이나 어때요? 지금 뭐 막 상승을 하는 시기는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주변에 지금 뭐 금빛 그라메종 지금 최근에 5,000세대 지금 입주 11월 달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 전세 물량도 지금 다 힘들게 지금 다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 그러면 그 물량까지 쌓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성남 구도심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지금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재개발 지역으로 좀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성남 지역에서 본다라고 하면 바로 위쪽에 성남 뭐 수진 1구역이나 신흥이나 이 재개발 구역들 있죠. 네. 지금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지역을 가시거나 네. 아니면 서울 지역에서 지금 최근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지역들을 보면요. 네. 재개발 진행 추진하는 지역들을 보면 첫 번째 2013년도 14년도에 많이 무산됐던 지역들 있죠. 재개발도 많이 추진했었다가 중간에 뭐 재개발 뭐 지지부진해서 무산됐던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는. 그 서울에 무산됐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재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장이동 같은 경우도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무산됐다가 재추진하는 거고 무산이라기보다는 뭐 일몰제로 소멸됐다 재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공공 재개발이든 신속 통합이든 민간 재개발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거여마천 뉴타운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것처럼 재개발을 진행했던 지역이 무산됐던 지역들 아니면은 뭐 해제됐던 지역들이 재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을 서울 지역에 좀 공략하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특히 네. 지금 많이 있는 지역이 무산됐다가 지금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지역들이 서남권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강북쪽으로는 서대문구 지역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서대문구 지역이나 아니면 서남권 지역이라 영등포 아래쪽 얘기하겠죠. 그래서 서남권 지역이나 아니면 성남에서 바로 성남에 투자하고 계시니까 성남 지역의 재개발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 한 좀 눈여겨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일단은 지금 매도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매도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 매도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알아보시면서 매물들을 좀 찾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만큼 매도 후에 갈아타기 권유드렸고요. 살펴보면 좋은 지역들도 함께 말씀드렸으니까 또 매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4091번님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볼게요.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 재개발 여부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목동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개발이 될지 일단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지역들이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이제 노후도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목동 같은 경우는 신축 재개발, 신축들의 수요들이 공급들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 면에서도 아직까지 충당하지 못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번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목동 전체적으로 이 다세대 주택의 밀집들이 노후도를 보면 노후도를 충족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목동을 접근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목동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뭐 마곡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지역 목동이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세 수요자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 목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접근하는 지역이 목동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갭 투자의 의미로 목동은 좀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보다는 목동은 갭 투자 위주의 투자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가 목적이시라면 다른 지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갭 투자 목적이시라면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짚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9628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포, 망원 미연 2차 거주 중입니다. 성남 재개발 지역으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마포에서 성남 재개발 지역 쪽으로 이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망원 미원 2차 같은 경우 2차에서 성남 재개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주 중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성남 재개발구에서 거주하기가 그렇게 지금 현재 거주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성남 재개발 자체가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완성 시점까지는 충분히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내가 거주하면서 갈 수 있느냐에 내가 또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남 재개발에 접근해서 내가 거주를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성남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투자하려면 차라리 미원 아파트 망원동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성남 같은, 성남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서울 강북 지역에 갭 투자로 충분히 재개발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소형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을 갭 투자 위주로의 투자를 좀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망원동에서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서울 주변 지역에 갭 투자를 좀 접근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거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610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안산 주공 그린빌 18단지에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떨까요? 네, 안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업무지구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시야 반을 공장 단지라든지 이렇게 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가 수도권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안산에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중이라고 하면 그대로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지구에 따른 수요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 탑에 찍을 정도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안산 지역입니다. 또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또 지금 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 접근성도 4호선 라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남권의 접근성이 또 가능해지면 서남권의 가격의 부담을 느낀 수요층들까지 아마 안산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계속해서 수요가 쌓여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 지역 거주 중이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9578번님의 문자입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 보유 중인데요. 내방역 인근의 다세대 주택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이러고 저 내방역 인근으로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방역 인근은 지금 현재 방배동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많이들 재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역 인근 주변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재개발을 보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재개발 보고 당장 접근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 하지만 시간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내방역 매수하셔도 된다.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직 강북권의 노후주택가들이 밀집되어서 재개발들이 시급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중랑구라든지 서대문구 지역이라든지 은평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발이 시급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또 속도가 빨라지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형태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좀 강북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내방역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는데요. 전화나 문자 상담 이외에도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1:1 대면 상담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